남들과 디자인을 똑같이 하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영감을 받아야 할지 어려우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봐야 생각의 틀이 깨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스튜디오 드리프트 예술 듀오와 최우람 작가를 통해 그들의 핵심 포인트로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인 영감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연 모방과 움직이는 조각이라는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움직이는 예술품입니다. 그들은 키네틱 예술가들입니다. 혹시라도 유행을 쫓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영상을 집중해주세요. 오늘 영상으로 알려드릴 작가를 보시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바로 이어 설명할 테니 영감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예술가 론네케 고르딘과 랄프 나우타는 2007년 스튜디오 드리프트를 설립했습니다. 65명의 다분야 팀으로 구성된 이들은 체험적 조각, 설치,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드리프트는 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의 현상과 숨겨진 속성을 드러내며 지구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에서 배우고 우리와 지구와의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자연의 영감, 기술 기반의 조형물, 집단 퍼포먼스입니다. 자연과 자연의 패턴을 모티브로 삼는 작품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정교한 기계 장치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음악을 사용하여 새로운 전시 공간을 선보였습니다. 하나의 조형물로 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반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집단 퍼포먼스를 보이며 음악과 연출되는 작품을 보고 있으면 시간마저 잊게 만듭니다. 진짜로요. 샤이 소사이티라는 작품을 밑에서 누워 몇 분째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작품은 현대 미국 작곡가인 리자의 감성적인 사운드 트랙이 춤에 어우러져 사색과 강렬한 감각적 몰입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꽃이 예측 불가능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펼쳐지고 축소되며 자연과 인공, 통제와 경이로운 사이에 상호관계에 대한 성찰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 소프트웨어는 날씨 변화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공연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까진 몰랐습니다. 샤이 소사이어티는 특정 식물과 꽃들이 밤에는 꽃을 닫았다가 해가 뜨며 다시 피어나는 니스티 네스티라는 매혹적인 자연 형상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는 식물이 수면에 반응하는 고등식물의 일주기 리듬 기반 순조로운 움직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되새기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꽃들이 자연의 순환에 따라 꽃을 피우고 시들게 하듯이 우리 인간 또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해야 하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설치 작품은 변태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적응은 생존의 필수적인 것을 일깨워주는 것처럼 말이죠. 앰플리튜드입니다.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천공의 성 라퓨타가 생각이 났던 작품입니다. 앰플리튜드라는 작품은 관객을 같은 주파수에 올려놓음으로써 자연과 다시 연결하는 움직이는 설치물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연에서 영감을 얻고 공간을 생명과 움직임의 장으로서 바꾸어갑니다. 예를 들어 바다의 끝없는 파도에서 볼 수 있는 끊임없는 연결성과 통일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파도처럼 요동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 작품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 큰 전체의 일부로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지적 수준이 아닌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수준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편안하고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고요? 한마디로 쩐다는 말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 있을 땐 굉장히 몽환적이고 미묘한 감정을 느꼈는데요. 저처럼 라퓨타가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 자연의 위대함을 경험하거나 파도를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연에는 어디에나 움직임과 균형을 이루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움직임이 없는 생명이 존재할 순 없으니까요. 이게 키네틱 아트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동적인 움직임과 과장된 제스처가 아니라 자연적인 형태로 움직이는 것은 사람을 매료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움직임을 보면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처럼요. 만약 이런 것들이 미친 듯이 움직이거나 계산되지 않는 형태로 움직인다면 기괴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까지 기술적인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브랜드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택하는 이유가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키네틱 아트를 처음으로 공간에 선보인 곳은 역시나 젠틀몬스터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글로우 서울의 작업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답니다.
자연의 움직임은 또 편안하게 만드는 움직임이니까요. 이 조각은 빛을 내는 민들레에 연결된 3차원 청동 전기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회로는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으며 조각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수확하며 씨앗 하나하나를 LED 조명에 붙인 진짜 민들레 씨앗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한 땀 한 땀 만들어진 씨앗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집요함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헤드윅의 UK 파빌리온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왜 위대한 사람들은 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을까요? 가우디처럼 말이죠. 이처럼 자연 모방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지 않을까요? 인간 또한 동물이기에 자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러한 형태들을 좋아하고 지루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적인 디자인을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관리나 유행이 지났다고 해도 식재를 배제하시지 마시고 식재를 활용한 인테리어를 한번 해보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자연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산유물이니까요. 두 번째 작가, 작품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만드는 이 작가는 최우람입니다. 최우람은 한국을 대표하는 키네틱 조각가입니다. 자신을 조각가라고 많은 매체에서 표현을 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개쩌는 조각가. 조각가 최우람은 기계 생명체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로봇에 대한 동경을 바탕으로 기계가 가진 철학적 의미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로봇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조속가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속가에 들어가면서 과거의 꿈인 로봇 과학자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며 기계 장치를 다루기 시작했고 기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존성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계란 무엇일까? 우리가 기계에 의존하는 이유는? 기계가 생명을 가질 때 우리의 욕망은 어떻게 표현할까? 등의 철학적인 질문을 탐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마치 기계에 영혼이 깃든 듯한 느낌이 들고 작가는 이를 기계 생명체의 생태계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최우람의 작품인 원탁은 202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연 개인전 자군 방주에서 선보인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지푸라기를 잘 보시면 얼굴이 없습니다. 얼굴을 서로가 가지려는 지푸라기 몸체들의 욕망을 보고 있자면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본인들의 욕망이 커질수록 점점 격렬해지며 처절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작품은 하나의 머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머리를 욕망하지 않아도 이 투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상징합니다. 이는 인간 사회에서 권력과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한 부조리한 상황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위를 보시면 폐종이 박스를 조각조각 붙여 완성한 3마리의 검은 새들이 하늘을 유유히 날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머리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는 죽음과 윤회에 대한 사색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새는 자유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기계적 구조를 움직이고 있는 새 또한 자유가 제한된 것을 의미할 수 있어 보입니다. 검은 새는 원탁 아래에 지푸라기 몸체들이 벌이는 경쟁과 투쟁을 관찰하는 존재로 인간 사회의 권력 구조와 감시 체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기술을 사용하지만 재료에 변주를 주어 현 시대에 반영하여 만든 그의 통찰력을 보며 오늘도 저는 한 수 배워갑니다. 혁신적인 재료가 아닌 일반적인 재료로 작업한 URC-1-2 작품도 흥미롭습니다. 현대자동차 후미등을 재료로 삼았다고 합니다. 제 차 뒤에 후미등이 나갔는데 교체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두 작품의 명칭인 URC는 최우람의 약자로 작가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폐기가 될 운명이었던 자동차 부품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함으로써 예술을 통해 지속 가능성과 재생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이에 자동차 전조등은 신차개발연구소에서 유령처럼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져가는 자동차의 전조등을 수거해 빨간색과 흰색으로 빛나는 새로운 별을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작가의 이름을 넣은 이유가 아무래도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들도 2022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열린 MMCA 현대차 시리즈인데요. 물론 현대차 시리즈라는 주제로 기획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를 선택하긴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료를 고를 때 시대를 반영하거나 지역을 반영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제가 피터 춤투로의 건축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로컬 재료로 건축을 디자인했으며 그것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테르메 발스 온천은 1996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스위스 발스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재료는 현지에서 채석한 규암입니다. 특징은 건물의 내외부 마감재로 지역의 규암을 약 6만여 개를 실제로 겹겹이 쌓아서 전체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건축물과 주변 자연 환경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자연의 동굴이나 채석장을 연상시키는 공간 구성을 통해 사용자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활용하여 건축물과 환경의 통합을 추구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이번에 돈 많이 벌어서 스위스로 꼭 이곳을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자, 솔직히 자연의 형태, 키네틱 예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문제는 예산이겠죠. 말씀드린 내용으로 인테리어 하기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틀몬스터 같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브랜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글로우 서울에서도 선보인 방법들이 이러한 키네틱 아트를 이용하며 여러 브랜드들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점입니다. 하지만 젠틀몬스터처럼 고급 마감재를 사용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보기보다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이 핵심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킥포인트 하나는 꼭 만들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이런 분수들은 어떠신가요? 물이라는 자연을 통해 움직이는 조형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이라는 자연의 속성이 움직이는 게 가장 경이로운 자연 아닌가요? 제가 서핑을 해서 그런지 물은 무섭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경이롭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방법에 따라 원하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원천의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폭포를 바라보며 또는 바다를 보며 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비 스튜디오에서 선보인 현대적인 형태로 예술적 디자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수들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말씀드린 지역의 특색 또는 동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무언가로 공간을 기억해보세요. 새로운 공간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좋아하던 싫어하던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우리 현대인, 이렇게 말이죠. 일반적인 재료로도 충분히 고급 인테리어, 우리가 아는 하이엔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따로 링크해 놓았으니 공간 디자인, 공간 브랜딩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 영상 이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 아직도 멋진 공간을 위해선 고급 마감재가 필수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수입니다. 장난이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디자인에 정답이 있듯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테리어 디자인이 예술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술에는 리미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예술성을 가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곧 보십시오. 한국 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가 바뀔 겁니다. 더 이상 트렌드를 쫓지 않는 형태로 말이죠. 이미 AI가 디자인과 예술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트렌드를 쫓으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이 시장에 보탬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해 주셔서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번 영상은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차오차오.